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딱 1년만 캐나다 엄마 되기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임종호, 출판은 미다스 북스입니다. 살면서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낯선 나라로의 해외여행은 참 신나고 설레는 그런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3박 4일, 보통 길어야 일주일 정도의 그런 여행이 아니라 1년을 그 나라에서 지내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거기에다 혼자서 어린 새 아이를 데리고 낯선 나라에 나가서 1년을 지내야 한다 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설렘과 기대 이런 것과 함께 부담과 걱정이 밀려오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주변에 누군가 먼저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런 지인이 있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딱 1년만 캐나다 엄마 되기는 새 아이를 데리고 1년간의 캐나다 유학을 마친 한 엄마의 유학기이자 새 아이들과 떠난 성장과 모험의 기록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딱 1년만 캐나다 엄마 되기는 기본적으로는 1년간의 캐나다 유학을 기록한 유학 이야기입니다. 3명의 초등학생 자녀와 엄마의 캐나다 유학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아주 생생한 꿀팁들입니다. 그 시점이 2년 전쯤 이야기라 그렇게 오래전의 기록이 아니라 제법 최신의 정보들입니다. 들어있는 것들이 한 1, 2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단기 유학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관한 팁과 노하우가 가득해서 더욱 재미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학교에서 미리 떼가야 할 서류들 이런 거, 그리고 캐나다에 가기 전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이런 거는 사실 넘어가서 생각이 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리고 어떤 보험을 들어놓고 가야 하는지 1년 동안 한국처럼 이런 사진 준비 같은 게 쉽지 않으니까 미리 다 증명사진, 서류에 들어갈 사진들을 한국에서 찍어서 여분을 충분히 챙겨 가야 된다. 또 안경은 또 우리나라가 유명하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나 본인이 안경을 쓴다면 여분을 만들어서 가라. 이런 내용들. 직접 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캐나다에 넘어가면 진료받는 거나 병원에서 또 약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비약을 챙겨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 또 주차료, 이런 한국하고는 좀 다른 방식들, 생활 팁들, 정산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서 미리 계산한 시간이 지나면 벌금을 내야 된다. 주차 벌금이라는 걸 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안 가본 사람들은 알기가 힘든 내용들이죠. 아주 생생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틈틈이 아이들과 여행을 다닌 캐나다의 여러 도시의 이야기, 그렇게 1년간 몸소 보고 듣고 느낀 캐나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꾹꾹 알차게 눌러 담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귀국을 위한 준비까지 완벽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주차료에 대한 부분이 저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소했는데 본문 중에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예상보다 비싼 주차료였다. 넓은 땅을 가진 나라인데 주차료를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운타운에서 주차료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외진 곳에 있는 쇼핑몰이나 한적한 거리 주차도 주차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직 이해할 수 없다. 나갈 시간을 미리 예측하고 결제하는데 그 시간보다 넘는 시간 주차해 둘 경우, 운이 나쁜 경우 티켓을 끊을 수도 있다 보니 외출 시 주차 시간이 항상 신경 쓰였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정서로는 좀 이상하죠. 어디 몰에 들어갈 때 2시간 어치를 주차비를 미리 정산을 하고 뭐 들어가는데 만약에 2시간 20분이 걸렸다.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주차료가 아니라 티켓이 발행된다고 하네요.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로 단기 유학을 가는 경우에 주된 목적은 아무래도 언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 딱 1년만 캐나다 엄마 되기를 읽고 나니 아이들에게 언어 공부도 물론 중요했지만 아이들이 직접 겪은 넓은 문화의 경험이 더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언어라는 것도 결국은 소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더 쓰기 편하게 몸으로 체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몸으로 익히고 경험한 다양한 문화의 경험은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을 넓혀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해외로의 단기 유학은 다른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폭넓은 체험의 기회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학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1년짜리 긴 여행이다. 이런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성장하고 부모들은 아이들과 좀 더 여유롭게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성장을 느끼는 순간들은 항상 여행지였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도 나누고 또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는 순간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고 엄마인 나만 알 수 있는 미세한 변화들을 가까이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 엄마가 아닌 방식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키워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 딱 1년만 캐나다 엄마 되기는 딱 1년만이라도 좀 다른 환경에 나가서 더 여유롭게 한국 엄마가 아닌 좀 더 여유로운 방식으로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선행학습과 사교육에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작 아이들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눠볼 여유가 없는 그런 좀 현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딱 1년만 캐나다 엄마 되기는 결국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한 육아서라는 생각도 듭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단기 유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에서 언어나 문화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책 전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일 크게 와닿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쏟을 에너지를 나와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니 아이들과의 관계는 저절로 좋아졌고 아이들의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마음속 깊이 있었던 내가 몰랐던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하고 듣는 내내 깜짝 놀라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며 아이들 역시 나만큼이나 정말 많이 참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힘든 시기들을 알아채지 못한 엄마가 얼마나 야속했을까 싶어 미안한 마음도 커졌다. 그때 왜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는데 자기는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바빠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것 같다고 하는데 눈물이 나올 정도였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아마 굉장히 공감할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단기 유학, 그 중에서도 특히 캐나다로의 단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노하우와 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단기 유학을 고려하지 않아도 한 가족의 그 1년간의 이야기가 아주 컬러풀한 생생한 사진들과 함께 실려 있어서 그냥 읽어도 재미있다. 어떤 여행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재미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딱 1년만 캐나다 엄마 되기.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캐나다 유학 이야기. 임종옥 지음 미다스 북스. 프롤로그. 요즘 단기 유학이 주목받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의미에는 단순히 먹이고 입히고 재우기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뿐 아니라 대부분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꽤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꼭 1등을 해야 잘 키운다는 평가를 듣는 말도 안 되는 한국 교육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그 분위기 때문에 마치 매달 보는 단원 평가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인 대입 수능 보듯 온 힘을 다해 준비하며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모가 할 말이 많다. 나 역시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다양한 영어 교육 방법을 경험했다. 모두 내가 낳았다고는 하지만 3명 모두 타고난 성향이 달랐고 그에 따라 교육 방법도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야 했다. 의도치 않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사교육의 중심지에 살고 그 지역의 학교를 보내는 가운데 여러 기류에 휩쓸리지 않으며 내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첫째 아이는 나 역시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다.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시도를 했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에 뒤처지지 않게 끊임없이 영어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고 주위에 월등히 뛰어난 아이들을 보고 비교하기를 반복했다. 뒤돌아보면 아이뿐 아니라 나 역시도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지만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 첫째 아이는 즐겁게 배워야 하는 영어에 대해 힘든 언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영어를 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았다. 이후 오랜 시간 쌓여온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물론 둘째, 셋째 아이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다. 정답을 모른 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캐나다행을 택하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영어 교육에 관한 다양한 경험 과정에서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영어도 결국은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잘못된 영어 공부 방법으로는 진짜 영어를 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영어권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먼저 익히고 나면 영어는 학습이 아닌 언어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택한 캐나다행은 다른 어학연수와 차이점이 있었다.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영어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문법적인 접근이 아닌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무엇보다 영어가 어렵지 않고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이미지로 다시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마음먹은 뒤 곧바로 캐나다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 5월에 결정하고 9월 학기를 가는 좀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오랜 시간 준비한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첫째 아이가 6학년이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실행해야 직성이 풀리는 급한 성격 탓에 빠르고 신속하게 캐나다행이 진행되었다. 캐나다에 오래 머물지 않고 1년을 계획한 단기 체류이기에 준비 과정이 일반적인 이민, 유학과는 좀 달랐다. 한국에 돌아와서의 과정까지 준비해야 했고 3명의 아이의 한국 학교 학점 문제도 쉽지 않았다. 또 내가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는 과정도 내가 지닌 건강 문제도 어려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유학원에만 맡기고 기다리기보다는 하나씩 직접 알아보고 준비하다 보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9월 첫 학기 개강이 딱 일주일 지난 시점에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다. 캐나다에서의 1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처음 목표했던 바를 넘어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얻은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뿐 아니라 엄마인 나 자신에게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어낸 많은 것들, 영어 교육뿐 아니라 그 너머에 일일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크고 다양한 것들에 대해 나누고 싶어졌다. 캐나다에 있으면 캐나다 엄마의 마인드가 되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 엄마의 마인드가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나도 한국에서 교육받고 자랐기에 전형적인 한국 엄마의 모습을 지우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되는 분위기를 잘 알기에 더욱더 아이를 위해서 또 엄마 자신을 위해서 한국을 훌쩍 떠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꼭 캐나다가 아니어도 괜찮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장 우선시해주고 유독 따뜻한 캐나다가 아이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잠깐이라도 그 분위기에서 지내다 보면 엄마도 캐나다 엄마의 너그럽고 느긋한 마인드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아이들 역시 캐나다 아이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멋진 아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캐나다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관용을 베푸는 나라이다. 그리고 엄마가 학생 신분으로 비자를 받으면 인원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가 있어 비용적인 이익도 많다. 실제로 현지에서 아이가 5명인 엄마가 있었는데 모든 과정을 다 해내는 것을 보았다. 부모가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부모는 물론 아이들이 누릴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곳이 캐나다인 것이다. 캐나다라는 낯설고 큰 나라에서 엄마 혼자 학교를 다니며 행복하게 아이 셋을 돌보았던 나의 경험들이 많은 엄마들에게 할 수 있다는 큰 용기를 주는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 엄마가 행동하는 만큼 아이들은 그보다 몇 배의 크기로 행복하게 성장한다. 물론 엄마 자신도 아이들 못지않게 더
더 많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